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가을을 알리는 설악산 단풍이 고지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전체의 50%가 물드는 절정은 오는 22일로 전망했습니다. 1989년 시작된 국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내년이면 막을 내립니다. 폐강으로 악화된 강원 남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미래 산업 투자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 양양 송이 연어 축제가 양양 남대천 둔치 일대에서 개막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는 설악문화제가 열려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5헥타르 규모의 철원 고석정 꽃밭에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으로 물든 철원 고석정 꽃밭은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양에서는 송이 연어 축제가 개막해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속초 설악문화제도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안이 지역 대표 축제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준비 시작 신호가 울리자 체험객들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양양 송이연어 축제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 연어 맨손잡기 체험입니다. 허탕치기를 몇 차례 드디어 어른 팔뚝보다 큰 연어를 잡아 올립니다. 엄청 힘이 세고 저희 양양에 찾아주시면 이렇게 묵직하네요. 네. 커가지고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기분 너무 좋고요. 빨리 구워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축제장 한쪽에서는 잡은 연어를 손질한 뒤 바로 화로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2024 양양 송이연어 축제가 설악과 남대천의 만남을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축제장에는 송이와 연어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생태 전시관이 처음 마련돼 이 같은 양양 송이와 남대천 연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전날 열린 개막식 행사는 빛축제로 치러졌습니다. 국내 빛 조각 작품이 전시되고 불꽃놀이와 소원회 등이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폭염과 여름 가뭄으로 올해 송이 생산량이 급감하자 주최 측은 송이 채취 체험을 양양송이 시식 코너로 대체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송이 연어 축제에서도 충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태 체험 보강했고 환대의 빛 야간 프로그램 조성했고 그리고 빛 전시 하면서 공연을 하루 종일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만족해 주셔서 속초 지역 최대 축제인 설악문화제도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행사장인 속초 엑스포타워 광장 일대에서는 각종 공연과 체험 행사가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집니다. 속초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속초 음식축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음식축제는 기후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축제로 진행됩니다. 다채로운 전통 문화예술도 있지만요. 탄소 중립이라든가 미래를 생각하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초 시민들이 단풍과 어우러지는 설악에서 소통하고 화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지역 대표 축제들이 잇따라 펼쳐지면서 동해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야외 활동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맘때면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철원 고석정 꽃밭이 꽃놀이 명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너른 들판이 형형색색 물들었습니다. 꽃색이 천일을 간다는 천일홍부터 분홍빛 물결이 매력적인 핑크 뮬리까지 10가지가 넘는 가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오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알록달록 색깔도 많고 넓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먹거리 부스도 있어가지고 올해는 새로운 꽃들도 방문객을 반깁니다.
생김새가 여우꼬리를 꼭 닮은 여우꼬리 맨드라미와 노란빛의 황화코스모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올해는 그 꽃들의 식재 위치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꼬리 맨드라미나 황화코스모스 같은 새로운 수종을 식재해서 꽃밭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방문객 편의도 확대했습니다. 꽃밭 곳곳에 포토존과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했고 따가운 햇살을 가려줄 양산과 함께 꽃향기가 물씬 나는 화관도 무료로 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속정에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화관도 예쁘게 빌려주시고 꽃도 너무 예쁘게 피어져 있고 더운데 양산도 주셔갖고 너무 여행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놀이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고석정 꽃밭을 찾는 사람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2년엔 40만 명, 지난해엔 69만 명이 방문했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 벌써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철원구는 유료 입장 3년 만인 올해 누적 방문객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했는데 이에 맞춰 경품 이벤트도 열 계획입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고석정 꽃밭은 오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가을을 알리는 설악산 단풍이 고지대 부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여름 폭염의 여파로 산 전체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은 주말쯤에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산림의 50%가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오는 22일로 예년과 비교해 5일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설악산 단풍의 최대 절정기는 다음 달에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최대 탄광이던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삼척 도계 광업소까지 폐광하면 지역의 소멸 위험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30여 년간 이렇다 할 대체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강원 남부 폐광 지역에 미래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근 열린 폐광지역 발전 포럼에서 강원 남부 폐광지역 4개 지자체는 국가 차원의 미래지향적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도계 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폐광 대체 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부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폐광의 충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삼척시는 4, 5년 이내 국민이 암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국민 건강으로 보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텅스텐 광산 재개발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영월군은 핵심 광물 고도화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6년 1월이면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자원안보법에 따라서 그런 자원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영월군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달 중 발표되는 동서 6축 고속도로 영월 삼척 구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한 염원도 모아졌습니다. 폐광 광업소 부지 등을 활용한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 조성, 석탄 경석 활용 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태백시는 미래 신산업 전환에 교통망 개선은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2037년이 아니라 정성군과 태백시도 동시 착공을 해서 최대한 당겨서 2032년도에는 고속도로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선군 역시 최근 규제 완화로 매출 확대와 국제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강원랜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간 접근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단순 BC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 지표라든가 이제 정책성 지표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는 강원 남부 폐광 지역.
1995년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다 할 대체 산업 없이 지역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원주시 갑지역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은요,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고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요. 박정아 의원은 현재 보훈 대상자들은 전국 6개 보훈병원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훈 대상자 대비 위탁 의료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음으로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은요, 고령 운전자의 사고와 사망자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의 사고와 사망자 비율을 밝혔는데요. 지난 2019년 고령 운전자 사고는 3,300여 건에서 지난해 4,000건에 육박했으며 사망자도 769명에서 745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의 활동 소식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2일과 3일 정선과 태백, 삼척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일에는 제49회 정선 아리랑제와 태백시의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진행된 폐광지역 발전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 아리랑제는 우리나라 모든 아리랑의 시원이 되는 아리랑으로 우리 민족의 애환을 함께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또 3일에는 동안 이승유 선생의 724주기 동안대제에 참석했습니다. 삼척에서 열린 동안대제는 고려 말기 대학자로 제왕홍기를 저술한 동안 이승유 선생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또 지난 30일에는 동해 무릉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해 향교 석전대제와 삼척 도계 어르신 경로 행사, 그리고 삼척고등학교 동문 봉황제, 그리고 삼척 미로나라 정원 개장식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양양 지역 한우 농가에서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이 발생해 강원도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양양군 강현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건 지난달 양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농장을 통제하고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양과 강릉, 속초, 홍천 등 인접한 5개 시군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4일 새벽 6시 49분쯤 평창군 진부면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창소방서는 비닐하우스 내 난방용 LPG 가스기기가 틀어져 있는 상태로 60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16개 시군이 선정되면서 국비 98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춘천시 등 16개 시군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